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 25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를 완벽한 당선 안정권인 4번에 배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홍걸 씨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게 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모두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사실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 박사의 아들 조윤영, 조순영 씨가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죠. 아들 3명 모두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진기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3사람이 홍삼 트리오로 모두 다 비리의 주역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김홍업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 김홍걸 씨는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모두 다 김대중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망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죠. 장남 김홍일 씨는 아버지의 지역구인 목포를 물려받았고, 둘째 김홍업 씨는 김대중 정권 때 구속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줘서 노무현 정권의 말기에 목포 옆에 있는 무안 신안에 보궐선거에 진출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홍업 씨는 이 불법 자금 비리로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헌수표 뭉치가 다발로 발견되는,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경악해 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삼남 김홍걸 씨는 이 스포츠 복권 사업자와 관련된 이런 비리를 포함을 해서 모두 한 30여 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 확인된 것만 이래서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래서 홍삼 트리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일종의 비판과 그리고 조롱을 섞어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 4번. 자, 현재 비례위성정당 여기에 참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16석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이 가세를 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정당의 비례대표가 5명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21석이나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후보 10번에서 17번 사이에 배치를 한다고 해도 당선권에 김홍걸 씨는 14번을 받기 때문에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민주당이 21석,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한 17석, 이런 식으로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3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비판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의 남편, 뉴욕의 허드슨 강이 바라다 보이는 맨하탄에서 허드슨 강을 건너서 그 뉴저지의 허드슨 강의 강변의 고급 아파트, 최소한 140만 달러 이상, 이 고급 아파트를 사는 데에 박영자 회장의 불법 자금을 받았던 이 노정현 씨 부부,
그 부부의 남편 곽상한 변호사가 버젓이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가족들의 이 엄청난 부패 사건, 국민들에게 속고대절을 하고 평생 사죄의 심경으로 살아도 모자랄 판에 그 불법 자금으로 떡하니 뉴욕의 고급 아파트를 즐겼던, 그리고 장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사휘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많은 국민들에게 검소한 영부인, 봉사의 활동을 했던 자상한 영부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영부인 중에서 가장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는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라는 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결혼의 인연이 생긴 곳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그곳에 그런 인물이 공천을 받는 것이 정말이지 많은 국민들의 감정에 씁쓸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완전히 권력을 사유화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처음서부터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 제가 발언한 이 화면을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좌파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순실 사건은 잘못된 것이다. 최순실이 국정에 그렇게 개입을 해서 많은 파란을 일으킨 거, 이거 잘못한 것이다. 이런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권만큼은 절대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DJ의 장남이 노무현이라면, DJ의 동생이 노무현이라면, 이 문재인은 DJ의 막내 동생이다. 절대로 아무리 이 우파 박근혜 정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좌파 정권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홧김에 좌파 정권을 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 좌파 정권은 여러 가지 비리와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삼 트리오 사건이다. 얼마나 이 아버지 대통령의 권력을 아들들이 남용하고 사유화했으면 그런 사건이 터지겠는가. 두 번째는 가장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좌파에서 추앙을 하는 김대중 정권 때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민간인 1000명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중앙일보를 포함한 언론사에 대한 탄압,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대변인이 심야에 술을 잔뜩 먹고 중앙일보 사장실에 쳐들어가서 중앙일보 지도부와 이 환담을 하다가 유리컵을 바닥에 내 던진 사건. 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났던 끔찍한 나라 망치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가족의 불법 자금으로 인한 전직 대통령의 자살. 정말 이제 국제적으로 기억되는 일종의 치욕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좌파 집권 세력의 특징은 완전히 일종의 그 양두구육, 민주주의, 청렴, 정경분리, 자, 이런 글에 화신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을 하고, 겉은 뒤에서는 아들들이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부인과 또는 또 이 아들 또는 사위 이런 식의 집단적인 가족의 불법 자금 비리가 터지는 것. 민주주의의 화신이라 그러면서 희한한 독재를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일종의 금배지를 세습하고 이래서 절대로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목이 쉬어라고 외쳤습니다. 그 동영상이 어느새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이 김홍걸 사건을 보면서 자, 그리고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에게 공천을 주는 사건을 보면서 이 엄청난 일종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좌파 세력의 이 권력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친문, 문파, 친노 그리고 호남의 DJ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 이런 세력들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좌파의 시민단체, 평론가, 지식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공지영, 김어준, 유시민, 조정래, 안도연 조국 사건 때 그렇게 조국을 옹호했던 그러면서 지식인이라고 자처는 이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섭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파의 도덕 불감증의 세력이 또다시 집권한다면 정말 이제 김진을 짓누르는 공포감입니다. 감사합니다.